유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후반부에 그 반도체 분야의 얘기를 좀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실리콘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는 여러분 반도체 공학이나 그리고 실제 학부 때 많이 기본 물성 전자공학 같은 데서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배울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올레드와 퀀텀 덧의 양강 구도로 재편하는 시장,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한번 기사를 보면 지금 LG 올레드 분기별 100만 대 성장, 삼성 디스플레이 내년 양자점, 퀀텀 덧이죠. 퀀텀 덧의 양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도체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반도체 자체가 실제 소재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를 이제 올게닉 물질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실제 상품화하고 난 이후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할 때 이런 올게닉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퀀텀 덧이라고 했을 때 양자점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작은 무슨 파티클을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채용을 해서 그 작은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발광 특성, 흡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주는 그런 반도체 재료, 구조 나노 재료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실리콘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사모적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옵토엘렉트로닉 디바이스 외에도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 관점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인데 유기 반도체인 경우에 과연 이것은 기본적인 반도체와 어떻게 다른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덕션 메커니즘도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호핑이냐, 풀레 프랭킬이냐, 폴라로닉 호핑이냐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게닉 재료라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보면 올게닉이라 그랬을 때 이 올게닉의 기본 특징은 카본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카본이 있냐 없냐로 이제 탄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되는데 사족입니다. 사족 원소이고, 여러분 실리콘도 사족인 거죠. 원소 주유표상에서 실리콘 위에 카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무기 반도체 재료의 대표적인 재료에 해당되고, 지금 실리콘 전자공업의 핵심입니다. 카본은 그동안 생물체 기본 구성 원소로서 이제 이 카본을 이용한 소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 올레드 같이 혹은 요즘 얘기하는 올게닉 포토볼테이크 샘플 OPV, 포토볼테이크 셀 OPC라 그러죠. 올게닉 포토볼테이크 셀 같이 유기 반도체 재료로서 빛에 반응하는 그런 재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올게닉 재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올게닉은 카본 계열인데요. 카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카본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오비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올 거 모르겠네. 카본 오비탈을 한번 보면요. 예, 한번 봅시다. 한번 카본 같은 경우에 카본의 이제 분자
원소 주기율 뭐냐 볼까요 한번. 원소 주기율표가 되어 있는데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요. 여기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실리콘이 여기 4족에 요 14로 되어 있는 게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요 카본이 그 위에 바로 위에 4족이 되어 있고요. 수소가 이제 제일 1번이고 헬륨이 그 2번인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요 피어리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S 오비탈이라는 것에 이제 채워집니다. S 오비탈 구형입니다. 구형. 부터 볼까요 한번. 오비탈. 제가 말로트 오비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오비탈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그 그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 여기서 다음에 오비탈에서 S 오비탈, P 오비탈, R형 모양의 P 오비탈 형태가 이제 원자에 있어서 이제 오비탈인데요. 요 전자가 다니는 구름을 얘기할 때 그 원자 주위에 이런 전자를 모양을 봅니다. 요 오비탈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가 이 전자 구름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바로 S 오비탈의 전자와 업과 다운에 해당되는 전자가 두 개 채워지는 게 헬륨입니다. 그리고 리튬, 베릴륨, 붕소, 카본 되어 있는 것은 보면 여기서 여기 보면 전자가 요 p 오비탈입니다. 여기는 p 오비탈이고 SPD 되는 R형 모양의 오비탈이 리튬, 베릴륨, 붕소, 카본이니까 여기에 p 오비탈에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옥테트 규칙이라고 해서 원자 주위에 요 전자가 8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이제 본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S 오비탈을 한 개, PX, PY, PG 이렇게 3개의 P 오비탈에 하나씩 채워서 옆에 카본도 같이 요 원자를 주위에 전자가 채워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자 주위에 이제 C가 카본이 된 다리가 4개가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는 S고 PX, PY, PG니까 요 모양이 이제 R형 모양 3개가 이렇게 R형, PX, PY, P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되는 S 오비탈이죠. 요게 4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4개가 C가 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3차원에서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4개, 다리 4개에서 옆에 카본이 하나씩 공유를 시키면 총 8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8개를 만드는데 이제 하이드로젠이 붙어가지고 수소가 붙어서요. 자, 수소가 붙어서 요 카본에 대해서 수소가 붙고 한 개가 붙고 그 다음 옆에 카본인데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데 하나는 이중결합이 있죠.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어줘서 총 카본 주위에 4개의 발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쭉 똑같이 이렇게 이게 어레이 형태로 배열 형태로 쭉 끝까지 가서 이중결합과 1중결합, 2중결합, 1중결합 이렇게 쭉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결합을 우리가 컨주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컨주게이션. 그래서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컨주게이션에서 쭉 가는 이런 폴리머 형태, 이걸 폴리머라고 그럽니다. 폴리머 형태라고 해서 이게 규칙적인 게 반복되는 n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복되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거. 어쨌든 카본 주위에 이렇게 4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요 안에서는 2개씩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되어 있고 다리 4개가 되어 있고 다리 4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두 번째 요거를 우리 폴리아세틸렌 그러거든요. 폴리를 붙이고 얘가 아세틸렌, 아세틸렌입니다. 폴리아세틸렌이라 그러고요. 저렇게 요런 결합 자체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이제 고체에 있어서 규칙적인 애톰의 규칙적인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고체 크리스탈 레티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우리 얘기할 때 스퀘어 레티스다. 이렇게 하는 스퀘어 레티스다. 이런 규칙성이 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오비탈이 있으면 이 오비탈이 이런 전자가 달리는 길이로 봤을 때 쭉 연결이 되면 파이 본드, 카본 같은 경우 파이 본드인데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궤도가 쭉 겹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전자가 달리는 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톰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S오비탈, P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게 쭉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쭉 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밴드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 시리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 속에서 이런 전자가 들어있다. 혹은 꽉 채워진 상태에서 비워진 홀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실리콘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결정 구조와 유사하게 유기 반도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카본의 컨저게이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보면, 이렇게 벤젠 꼬리, 벤젠 링으로, 이게 하나가 벤젠인데요.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자, 이 크리스탈, 분자가, 이 벤젠이 2개가, 붙을 때는, 여러분, 나프탈렌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3개일 때는 안트라센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4개일 때는 테트라센이고, 5개일 때는 펜타센이라고 해서, 요것도 규칙성이 있겠죠. 그리고, 요 그림에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요 육각 구조에서는 파이 일렉트론을 그래서 이런 아령 모양의 전자 구름이 있습니다. 이런 파이 일렉트론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전자 구름 자체가 쭉 겹쳐서 하나의 밴드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5개. 그래서, 이 펜타센이란 거인 경우에 특히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게, 이 펜타센을 가지고 TFT를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TFT를 만들 수 있었고, 이 TFT 트윈필름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1cm 제곱 V세크 형태의 모빌리티가 1보다 큰 형태의 FET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유기 반도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스오더나 이런 여러가지 무질서도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규칙된 크리스탈 레티스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레인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가 분자 상태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쭉 끝까지 밴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면 여기 이동하면서 이렇게 카본 같은 것들이 되게 요 본딩이 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 근데 지금 전자가 지난 입장에서는 여기에 디포메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티스가 디포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티스가 디포메이션 된다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폴라해진다. 폴라론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그 모래사장에서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면 발이 푹푹 파이죠. 발이 푹푹 파이면 뛰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기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그 약한 결합 자체는 강하지만 엘리트 자체가 이렇게 무한대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분자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티스가 디포메이션 되면서 스크리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폴라론 때문에 이제 로컬리제이션이 생겼다. 그래서 컨덕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야지 온도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된다. 액티베이션 되어서 전자가 흘러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던 이런 유기 반도체는 이런 펜타센 같이 한 5개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또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과하고 반대로 말씀에 의해서 똑같은 모양이 또 정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인트라 체인, 한 체인에서의 규칙성과 더불어 이런 체인과 체인 사이에 규칙성이 생기면서 이것이 어떤 높은 형태의 모빌리티를 가지는 그런 소자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보면 유기 반도체 재료들이 다 벤젠골이나 카본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PPP 이런 것들은 좀 그 큰 에너지 밴드를 가진 그런 발광 다이오드에 쓸 수 있는 재료이고요. 그리고 PPV라는 것은 이게 이제 빛을 내는 영역의 유기 반도체 재료입니다. 폴리티오핀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가 좀 제법 높은 유기 반도체 재료로서 트랜지스터 재료로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PPY, 폴리피롤 같은 경우도 도핑에 의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컨덕터로서 쓰입니다. 이런 카본 계열이 이제 아주 규칙적인 멋있는 아주 예쁜 형태로 축구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본 형태가 결국은 이제 이런 원자 이런에 보면 항상 이런 전자구름 이 전자구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전자구름도 여러분 일렉트로닉스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분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고 그 전자가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전체 소자 특성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 내부에도 혹은 홀이 이렇게 이 유기 반도체 재료에도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서 이런 그 재료들이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딱 이렇게 걸려 있으면 자, 일렉트릭 필드고 여기 유기 올게닉 세마이컨덕터 속에 있는 차지입니다. 차지가 이런 홀이다. 홀 H 플러스가 있다면 이거의 농도를 이제 P라고 하게 되면 홀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으로 얘가 드리프트 하게 됩니다. 전기장에 의해서 흘러가는 경우를 우리 드리프트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홀이 굉장히 높은 농도가 있고 낮은 농도가 있다면 자, 홀이 높은 농도가 있고 낮은 농도가 있다면 여기에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얘가 네트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도 이렇게 농도 차가 있다 그러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얘가 네트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디퓨전이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유기 반도체 재료에서도 차지가 있다면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차지가 드리프트하거나
혹은 농도가 높은 곳이 낮은 곳이 있다면 디퓨전 하거나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퓨전 하는 거를 이제 커런트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 홀의 농도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데 이 그레디언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레디언트 의미는 공간에서 제가 이 P 값이 증가하는 최대로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퓨저는 이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류는 F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고 이 농도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이제 이렇게 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당 차지의 양에 해당되는 Q를 곱을 해서 디퓨전 커런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농도차 그리고 디퓨시비티 어떤 디퓨전의 양을 정의하는 굉장히 많이 그 디퓨전 하게 되는 경우는 전류량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당 차지양을 Q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자 밀도를 여기 전류 밀도를 디퓨전 커런트를 똑같이 일반 반도체에서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리프트는 이 커런트가 전기장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전기장이 크면 클수록 이 전류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전류는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는 전기 전도도에 비례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 전기 전도 시그마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의 밀도 P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위 부피당 전하의 밀도에 여기에 하나당 차지양 Q에다가 여기에 하나당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가는 모빌리티량을 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이 Q 하나당 차지양에다가 그 다음에 홀의 농도양 그리고 이 홀의 모빌리티를 곱을 해서 정해야 되고 이 모빌리티는 사실 이제 이 차지가 지나갈 때 하나당 차지 Q다 그랬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얘가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되는 이 속도가 이 속도라는 것이 이 드리프트 속도인데요. V의 드리프트 속도는 아무래도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할 것입니다.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속도가 클 것입니다. 이때 비례 상수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 말이 의미하듯이 전기장이 있을 때 모빌리티 크면 속도가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미컨덕터에서 혹은 메탈이든 일반적인 공간이든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유기 반도체인 경우는 제가 얘기할 때 레티스에 디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디포메이션이 생기면 여기에 차지가 빠져가지고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랩이 되어 있는 차지는 차지가 있어도 이게 지나갈 때 갇혀 있으면 전류를 기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양이 우리가 이제 P로 되어 있는 양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차지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다 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빌리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요. 이 모빌리티 양을 보면 어떤 트랩에 갇혀있는 이렇게 갇혀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차지는 여기에 P가 트랩된 차지가 있으면 여기는 컨덕션에 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양을 P가 잘 가는 것과 잘 못 가는 것, 요 두 개로 나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중치를 곱을 해서 전체 차지량은 P하고 프리한 차지하고 트랩된 차지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P와 PT 트랩된 차이가 있다면 그냥 프리 차지에 의한 모빌리티 그리고 트랩된 차지에 의한 모빌리티 이 둘의 평균이 바로 우리가 effective mobility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트랩된 차지가 이 트랩된 요 폴라로닉 레티스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차지가 트랩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컨덕션에 기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뮤t가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P 플러스 PT분의 P의 UP가 되니까 결국 전체 차지 중에 일부만 전하 밀도가 프리한 차지가 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실제 모빌리티보다 더 작은 값이 외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모빌리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퓨전에 의한 것과 드리프트에 의한 것과 디퓨전에 의한 이 두 가지 전류가 기여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류를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전류가 유리 반도체에서도 흐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 홀의 전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디퓨전 커런트하고 디퓨전 그레디언트 P 더하기 그 다음에 드리프트 모빌리티 여기서 뮤의 P의 E 이렇게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그레이드 P는 보면 라운드 P에 라운드 X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묶어주면 Q에 뮤로 묶어내면요. 뮤에 P로 묶어내면 이제 여기에 P에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Q에 Q 뮤 P로 한 상태에서 T에 나누기 뮤 P에 라운드 P에 라운드 X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관점을 쓰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 모빌리티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아인슈타인스 릴레이션을 해서 이 농도 차이에 의한 디퓨시비티하고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드리프트에 의한 모빌리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상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KBT 나누기 Q분의 KBT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스 릴레이션을 부릅니다. 그래서 디퓨전 컨스턴트와 드리프트 코에피션트가 모빌리티가 이런 관계가 있구나, 상수 관계가 있구나. 그럼 얘가 빠르면 얘도 빠르겠죠. 위에 빠르면 밑에 빠르는데 그것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 딱 대입을 하면 바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총 전류는 두 가지 이제 보는 것처럼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와 여기서 마이너스 Q분의 KBT의 라운드 P의 라운드 X 형태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식을 이제 이거 이제 모빌리티와 디퓨전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식이고요. 여태 이제 제가 좀 살짝 다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이 P가 이 홀 농도가 엑스포넨셜의 우리가 밴드 이론에서 이제 밸런스 밴드하고 요 페르미 레벨하고 KBT 이런 엑스포넨셜의 관계로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P0에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이제 여기에 써서 우리가 이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반도체에서 차이가 앞서 본 것처럼 트랩된 차지하고 프리한 차지의 상대적 비이기 때문에 이펙티브 모빌리티가 실제 모빌리티보다 낮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유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리 반도체에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밴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밴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정상적인 설명을 조금씩 이슈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늘은 트랜스포트 관점 본다 그랬으면 순서 바꾸긴 했지만 우리가 컨덕션 밴드다 혹은 밸런스 밴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자대와 가전자대를 했을 때 우리가 트랩을 이렇게 폴라론에 있는 트랩이든 전자가 여기에 딱 같이 있습니다. 이때 트랩된 곳과 트랩된 곳이 그대로 이렇게 펄짝 뛰어가서 이렇게 호핑 넘어가서 이렇게 컨덕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자, 이게 펄짝 이렇게 뛰는 형식을 우리가 호핑이라고 합니다. 호핑 컨덕션에 의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요런 트랩과 트랩 사이에 펄쩍 뛰는 이런 관계 말고 보면 이렇게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트랩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홀 플러스 일렉트론 마이너스가 이렇게 펄쩍 뛰는 게 아니라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쭉 드리프트 한 다음에 다시 또 캡처되고 또 올라가서 또 쭉 드리프트 한 다음에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된 경우는 호핑보다는 모빌리티 겉으로 보이는 모빌리티가 적어도 밴드를 따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펄쩍펄쩍 뛰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요 밴드 타입 컨덕션과 요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같이 결합되어서 컨덕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풀레 프랭켈 타입의 컨덕션을 그립니다. 자, 이처럼 유리 반도체에서는 일반 유리 반도체, 무기 반도체에서 3차원적인 이런 레티스가 있을 때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찌그러집니다. 쫙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찌그러져서 모양 자체가 요 철망에 어떤 무언가를 갖다 놨을 때 휘어지는 그런 형태가 올게닉 세미컨덕터의 레티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요 템퍼리처 레인지에 따라서 이게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진행할 때 우리가 요 트랩이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죠.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 있는데 가까운 쪽이 호핑되기 좋을 것이고 먼 쪽이 호핑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레벨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핑의 정도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혹은 거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포를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거를 variable range 호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ariable range 호핑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표현할 때 시그마 전기 전도들은 엑스포넨셜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t0의 d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전기 전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d가 뭐냐면 차원입니다.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게 온도가 높으면
호핑 레이트가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에너지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옆으로 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작아지고, 커지고, 얘는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작아지니까 시그마는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차원이 3차원일 때는 4분의 1이고, 튀는 곳이 2차원일 때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차원을 따라서 하게 되면 2분의 1 형식으로 액티베이션 되어서 지나가는, 요 농도 자체가, 그리고 컨덕티비티의 변화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리어블 레인지 호핑이라고 해서 이 공간에 따른 레인지도 차이가 있고 에너지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걸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 재료에서 이런 올레드가 있다면 올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올게닉 재료에서는 아까 규칙성이 전 크리스탈 레티스에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기가 흐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얘기할 때 P 오비탈이 있다, C가 있으면 P 오비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P 오비탈이 있고 C가 옆에 또 있는데 이렇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PG 오비탈이거든요. POG 오비탈인데, 여러분, 이 PG 오비탈이 이렇게 써서 그렇지. 만약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옆에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오버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G가, 이제 옆에, 오비탈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비탈이 오버랩이 생기게 됩니다. 오버랩이 생기면, 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옆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1번에 P 지오비탈이고 여기에 2번에 P 지오비탈이다 그래서 우리가 횡절 같은 걸 표현하게 됐을 때 자, 1번에 2번 여기에 숫자가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 넘어갈 확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전체 밴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일부는 아까 펜타센처럼 이런 게 5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도 5개 있고 이 사이에 약간의 오버랩이 있다면 그럼 여기서는 밴드 타입으로 지나가다가 호핑으로 넘어가고 또 밴드 타입으로 지나가다가 호핑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컨덕션 자체가 잘 일어날 수도 있겠죠. 플레이 프랭클 타입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기반도체 재료에서도 이런 호핑이냐 그리고 이제 컨덕션 디퓨전이냐 드리프트냐 하는 거를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본에 이루어져 있는 이 재료에서 이제 안에 전자나 홀이 있을 때 얘가 전류가 흐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비탈이라는 것들 자체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오비탈 얘기했었지만 이거를 지금 머신러닝이나 어떤 디멘전 얘기할 때 그 디멘전의 팩터가 1이다 혹은 0.8이다 그리고 요거를 다른 디멘전하고 합쳐서 전체를 설명할 때 그 값에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오버랩 자체가 트랜지션에 관계되는 프로바빌리티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밴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반도체 재료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분자적 성질이 강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규칙적인 레티스 성질이 강한 솔리드와 몰레큘과 솔리드 사이에 인 비트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솔리드에서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한계의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몰레큘에서는 요 두 개 몰레큘의 요 에너지 밴드 작은 스케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호모 레벨이라는 것과
루모 레벨이라는 걸로 우리 바꿔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루모라는 거는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을 그러고 호모는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을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호모가 이제 적절하게 이 모레큘에서 솔리드 사이에 있는 제로인 같은 경우에 호모를 우리가 밸런스 밴드로 생각하고 루모를 컨덕션 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그런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루모, 호모라는 것이 섞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재료들이 이런 그 카본 이루어져 있는 규칙성 있는 재료들이 이제 현재 이 올레드, 아몰레드 그러죠. 액티브 매트릭스 올레드 이런 그 플렉서블한 재료 자체의 성질의 반도체 재료로서 우리가 기존에 그 실리콘 이루어져 있는 무한계의 이제 오비탈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개념으로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 유기반도체에서 옵토일렉트로닉 디바이스라는 것은 뭘까? 라는 거를 제가 이 반도체에서의 현상에 대한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렉트론이 이런 고체 속에 있을 때, 이 고체 속에 있을 때, 어떠한 격자 구조 속에 있을 때, 과연 전자가 어떤 레벨에 채워지고 그 레벨 속에는 어떤 스테이트에 따라서 채워질까? 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N개의 전자가 있다. N개의 입자가 있다. 얘를 여기 채울 때 밑에서부터 채우느냐, 밑으로 채울 때 어떻게 채우느냐 라는 게 따라서 우리가 페르미온, 보존, 그 다음에 일반 클래시컬 파티클로 이렇게 고려하는데요. 전자는 페르미온입니다. 같은 스테이트에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보존은 같은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이거를 분배해서 이렇게 채울 때 이 에너지 밑에서 채우니까 에너지가 높은 쪽이겠죠, 그죠? 높은 쪽이니까 과연 어떻게 채워지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념으로 에너지 레벨상 우리 콩깍지가 빈이죠, 그죠? 빈인데 콩깍지 속에 요게 전자가 들어가 있고 입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콩깍지 속에 들어가 있는 입자 관점에서 생각해서 자, 그래서 요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체 속에 재료 속에 과연 전자, 입자 이런 것들이 어떤 에너지 분포, 높은 쪽에 많이 있을까, 낮은 쪽에 많이 있을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많이 있을까? 이거는 아무래도 채우는 규칙에 달려서 이 입자가 에너지에 따라서 분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분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어떤 차원이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음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